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보단 덜하지만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아니겠지만 오늘도 평년보다는 춥겠는데요.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7도, 포항과 울진 영하 2도, 영덕이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7도, 경주 8도, 포항과 울진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지난주보다는 덜하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는 올 한 해 대형 재난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송년기획 되돌아본 2021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3월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울진 산불을 되돌아봅니다. 9일 동안 이어진 산불로 산림 2만여 헥타르가 황폐화됐고 재산 피해도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300여 명은 1년이 다 지나도록 임시주택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 야산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울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불이 전역을 넘어가지고 초토화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이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불이 날아다니고 어떻게 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산불은 9일 동안이나 지속돼 2만여 헥타르의 살림이 불탔고 상간마을은 폐허로 변해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같으면 못 살아. 말도 뭐해. 아이고 그 소리 하면 눈물부터 멎지 않아. 이래 살아가지고 뭐하노 싶은 게가. 아이고 이 세상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온 80여 대의 진화헬기와 연인원 3만여 명이 밤낮 없이 매달려 213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절벽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서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주로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울진 산불로 매년 10여 톤의 송이를 생산해온 동해안 최대 송이 산지도 이제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소나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송이 포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이제 송이 생산은 끝났는 거죠, 사실은. 이 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고.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이 지급됐지만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산불이 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대부분 힘겨운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는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다. 임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위 환경, 난방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연일되는 강추위 속에서 사실 지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산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울진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피해 보상 신청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포항 비행장과 인접한 남구 청림동과 동해면, 인덕동, 오천읍,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등 6곳이며 올해 피해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4,034건이 접수돼 심의를 거쳐 3,765건이 확정됐습니다. 학생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는 가운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호소가 많은데요. 대구에서는 내년부터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18.1시간이었습니다. OECD 평균 20.6시간보다 2시간 반 적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는 5.4시간으로 OECD 평균 2.7시간보다 2배 많았습니다.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구에도 학교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행정 업무로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불법 촬영 카메라, 먹는 물, 공기질 점검 등 6가지,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점검과 공사 컨설팅, 시설 유지관리 통합 발주 확대 등 5가지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센터에서 이제 통합 지원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경감돼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와 정교조 등 교사들은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첫발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표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나 교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바꾸어서 이렇게 맡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서 행정 업무는 작은 학교일수록 교사 한 명당 업무량은 더 많아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오히려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뿐 아니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연계 협력하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나 군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좀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은 조례나 규칙으로 좀 만들어서 사라져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뿐 아니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업무 줄이기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 해양 심층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경북 해양 심층수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하루 3만 톤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해 산업용과 헬스 관광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블루벨리 산단 일부에 해양 심층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관련 업계와 8개 구청장, 군수와 협약식을 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협약식 구성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점포만 5,500여 개로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7,000개가 넘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소식이 들리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매출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마트 쉬는 날 시장에 사람이 더 많아지죠. 붐비죠.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형마트 휴무 때 손님들이 대형마트 안 가시고 재래시장 와서 장 보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 때문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 시장이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왜 대구 의논도 안 해보고 그래 서로 협약식을 열어가지고 뭐 그 휴무제를 뭐 바꿨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상으로 우리는 듣고 알았지. 의무 휴업일 평일 추진 협약식에 참여한 중소유통업체는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대구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이들의 대표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빠져 있고 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된 법정 단체인데 그것도 한 번에 협의 없이 시효하고 협약식을 한다 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엄청나게 힘든 우리 지금 현재 골목 상권입니다. 대구시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 한정해 논의해 협약식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시장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는 중앙에 연합회가 있고 대구는 그냥 지부거든요. 그냥 지부.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식 참여 대상에 우려를 표한다며 오는 29일 전국 17개 지회장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형산강이 환경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수은 오염토 제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형산강이 환경부 지역맞춤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32년까지 4천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수은 오염토 준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추진되고 기존의 포항시가 추진하던 형산강 프로젝트는 이 사업으로 대체됩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지역의 7대 환경 현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 흰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태풍으로 불합리한 하천 정비 사업에 문제가 드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하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천 유로 변경과 수해주민 공동소송, 포스코 포항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국 2위 기록,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함께 선정됐습니다. 경주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유산 관리 역량 진단사업 정량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경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문화재 산업전 개최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행사 등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릉군 울릉크루즈 1,000만 원, 경주시 JS 플랜트 주식회사 500만 원, 포항시 상공회의소 회장 문충도님 200만 원, 울진군 호텔 덕구온천 주식회사 200만 원, 울진군 울진여객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131만 원, 울진군 재림광고기획 주인중님 100만 원, 경주시 도예가협회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울진남부초등학교 학생회 일동 87만 원, 경주시 성건동 자율방재단 50만 원, 경주시 건천읍 연화사 신도 일동 30만 원, 울릉군 서면 남양 1, 2 마을회 30만 원, 울진군 북면 새마을협의회 20만 원, 울진군 북면 나곡 1, 2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북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 1위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북면 여성자원봉사회 20만 원, 울진군 북면 고목 3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북면 상흥부동회 20만 원, 울진군 북면 죽변수협 북면지점 20만 원, 울릉군 도동 부숙과 가판대 일동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정기용님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오리 노인회 20만 원, 울릉군 서면 남양 이수철님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안상일님 2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매화 1위 이장 최웅열님 10만 원, 울진군 북면 주인 1, 2 동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검성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4개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고목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소곡1리 마을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농촌 지도자회 10만 원, 울진군 북면 생활개선회 회원 1동 10만 원, 경주시 보덕동 류재희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스코그룹은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왔는데 올해까지 누적 출연 성금은 1,820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선택해 1인당 3만 원을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1% 마이리틀 체리티 캠페인에 2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어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어선 임대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마린보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 어부에게 유휴 어선을 3년간 임대해주고 어업기술 습득과 주택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매달 50만 원의 문화 바우처 제공 등 내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 예산 방침이 찬반 논란 끝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아니겠지만 오늘도 평년보다는 춥겠는데요.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7도, 포항과 울진 영하 2도, 영덕이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7도, 경주 8도, 포항과 울진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지난주보다는 덜하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